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지난 시간 석포 재련소를 둘러싼 환경 오염 논란 종합 정리해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조업 정지 20일 처분에 대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3개월 30일에 대한 조업 정지 행정 처분은 이뤄질 것인지 전반적인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배상윤 석포 재련소 전무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도 조 기자께서는 언론인이자 시민의 입장 대변해 주시고요. 배상윤 전무께서도 재련소 측의 입장 가감 없이 이야기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석포 재련소의 조업 정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지금으로선 20일 조업 정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관련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네, 석포 재련소 하면은 특히 우리 대구 경북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우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0일 조업 정지 이 처분이 어떻게 내려질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이었죠. 이때 당시 그 기준치 이상의 수질 오염이 수질 오염 물질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4월이었습니다. 4월에 경상북도로부터 조업 정지 20일 처분을 받았고요. 또 이에 대해서 이제 재련소는 당시에 이제 중앙행정심판원의 조업 정지 처분은 사실 좀 과하니 이 부분을 좀 과징금으로 좀 대체를 해달라 이렇게 그 행정심판 청구를 했지만 이게 또 기각을 당했습니다. 기각을 당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했고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했었죠. 이때 당시에 법원은 집행정지권은 받아들였고 그리고 행정소송권에 대해서는 사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었고 그리고 환경부의 이때 당시 이 처분이 적합하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소농도 측정이 적합한 절차 그리고 방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또 그 석포재련소에서 또 요구를 했었고 또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 불소농도 측정이 적합한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경상북도도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었고요. 이후에 석포재련소는 이제 다시 즉각 항소를 했고 이 부분이 지금 대구고등법원에서 지금 변론이 진행 중인데 아마 다음 달쯤 이제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네. 각각 이제 10일씩 총 20일의 조업 정지 처분을 받은 건데 이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의 심리가 다음 달 6일로 예정이 돼 있죠. 이 주요 쟁점 좀 뒤집힐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이 당사자가 언급하는 재판 일정 외에서 언급하는 것은 이제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네. 그 해당 현재 문제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네. 다만 이 사안은 이제 10일, 10일 두 개에서 20일인데 10일 하나는 그 불소 농도가 기준치보다 6배나 초과했다는 것이 이제 기준치 이상의 물이 나갔다라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장 내부지만 어쨌든 물이 일정 그 소량이지만 공장 내부에 시설 밖으로 쏟아진 것은 흘린 것 자체는 무조건 공공수역으로 나가든 안 나갔든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게 10일, 그게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과징금 요구도 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안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네. 실제로 저희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그런 불소 농도가 나올 수 없다라는 점을 계속 주장해 왔었고요. 1심에서는 그 채취 방법에 법적인 기준을 어긴 거 아닌가라고만 따졌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에서는 다른 사실들이 지금 조회가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그 쏟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진짜 저희들이 정말로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공장 안에서 물이 쏟아지면 일반적으로는 다 강으로 흘러가겠죠. 내부에서. 근데 네. 저희들은 내부에 쏟아진 물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다양한 장치가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바깥에다 내다버린 것도 아니고 흘려보낸 것도 아닌 공장 내부에 물이 흐른 걸 가지고 저 큰 공장을 전체를 다 세우라는 거는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라는 그 관점은 지금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런데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이제 120일이죠. 3개월과 30일의 조업 정지 행정명령 사전 통지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최근 논의를 했는데 지금으로선 12월로 연기된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환경부가 지난해 특별 지도 점검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서 이용을 했다든지 또는 배출 시설을
그 처리 시설을 하면서 좀 부적절하게 운영을 했다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6가지를 법령 위반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위반 사항 중에 첫 번째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었는데요.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지하수법에 따라서 그 양수 능력이 하루에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영향 조사서를 첨부를 해서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허가를 받지를 않았어요. 이 허가를 받지 않았고 또 그 33곳의 관정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를 했는데 이때 채취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그 시료에서 카드뮴이 또 검출이 됐습니다. 카드뮴이 검출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그 초과가 됐었고요. 카드뮴뿐만 아니라 납이라든지 수은, 크롬 이런 그 중금속도 같이 기준치를 초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두 번째 위반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폐수 배출 시설 그리고 폐수 처리 시설 등을 이제 좀 부적절하게 운영을 했다. 네. 그 재련소 폐수 배출 시설에서 아연 그리고 그 황산 제조 전해 공정을 하는데 여기서 그 폐수가 넘쳐서 유출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폐수가 넘쳐서 유출됐는데 당시 재련소 측에서는 이 유출된 그 폐수를 적정 처리 시설이 아닌 빗물 펌프장을 통해서 배출을 한 게 적발이 된 것입니다. 네.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별도 저장 탱크로 이동한 폐수를 정화 처리를 한 다음에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죠. 이런 부분들이 그 물환경보전법을 위반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잠시 간단하게 입장 표명해 주시죠. 예, 그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 그 지하수 불법 개발은 아까 그 뒷이야기랑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 물 속에 이제 가뮴이나 가는 중금속 농도가 많이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관정 30몇 개는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지하수를 뽑아서 쓰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지하수법 당의 개발 목적 자체가 없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저희들 차수막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낙동강으로 지하에 있는 오염수가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장 그 지하 바닥에 차수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차수막을 막으면 안쪽에 물이 고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 고인 물을 뽑아 올려야 집안도 안정화되고 이제 오염수도 정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도 그걸 법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건 지하수 개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수법을 이렇게 적용한 건 무리입니다라고 되고 그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면 그걸 불법으로 인정한 다음에 바로 똑같은 시설을 또 뚫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보다 더 많은 관정들이 설치가 됐습니다. 합법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물은 좀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조업정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조업정지는 지금 환경부 보도 자료를 아마 환경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재련소 밖으로 물을 버리거나 버리기 위한 장치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재련소 안에 신고된 어떤 시설 바깥으로 물이 흐르는 경우에 이중공백으로 유도될 수 있는 관이 있었다. 또 일부는 좀 흘렀다.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거거든요. 네. 그게 오죽하면 지금 같은 저희들 환경을 규제하는 경상북도가 처분권자입니다. 자기들이 단속해서 처분할 때도 있고 통보고하면 처분할 수도 있는데 이건 좀 처분이 법 적용에 좀 의견을 달리해야 할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조정위원회에 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건 역시도 시민들이 보시기에 낙동강으로 물이 나오지도 않았고 또 그 안에 있는 시설물 중에서 그 배관이 설치된 것도 다른 데로 물이 함부로 흐르지 말라고 유도한 관리 시설입니다. 네.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저 공장을 이제 20일도 아닌 4달을 그냥 세워라. 그건 분명히 뭔가 좀 깊이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환경부에서 4달을 세워라. 네. 이거는 이 건만 가지고 4달을 세우라고는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실 환경부에서 그동안 계속 지적을 했던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누적이 된 거거든요. 누적이 돼서 10일이 됐고 20일이 돼서 합쳐서 30일이 됐던 거고 또 중과돼서 석 달이 추가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석포재련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게 그 지하수 관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지하수 관정으로 아니더라도 판 것은 맞습니다. 판 것은 맞기 때문에 팔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불착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이 자체도 허가를 받지 않고 했다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네, 여기 좀부터 대해서 제가 반론이 다시- 있으십니까? 말씀드릴까요? 지금 조업정지가 나온 것은 아까 지하수 관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물환경보존법상에 가지배관을 설치한 것하고 이제 이중공명으로 물이 들어간 거 그 부분입니다. 근데 가중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도 지금 문제인 겁니다. 앞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그 고거에 가 있는 20일짜리 행정소송 있는 것 중에서 불소 처리 시설에 있는 청소수를 내부에 흘린 것들이 양쪽으로 가중해서 한쪽 가중은 3개월로 됐고 한쪽 가중은 30일로 돼서 지금 120일이 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것이 지금 현재 재판에서 다투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 가중 사유를 그대로 해서 120일이 나와버리면 이 자체도 저희들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그럼 120일 이행하고 난 뒤에 그러면 앞에 재판이 저희들 말이 맞다고 판정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즉 이런 가중에 또 이런 정리해야 될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지하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두 분께서 많으시겠지만 예. 일단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사전 통보까지만 됐고 경북도는 환경부의 행정처분 이행 명령에 이견을 보였는데요. 경북도의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상북도는 그 지금 환경부의 조치에 대해서 너무 과다 이렇게 해서 지금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지금 그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이래 그 사무를 다툴 경우에는 행정협의조정위에서 조정을 하도록 이런 법령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지금 그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즉 영풍석포제련소의 행정처분이 좀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걸 좀 그 처분을 약하게 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안건으로 지난 6월달에 그 받아들여져서 지금 조정 절차를 거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는 지난해 4월에 그 석포제련소 점검에서 이미 오염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한 사실, 또 그 방지 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최종적인 그 방류구를 통해서 배출해야 되는데 이런 배출 시설 설치를 설치하고 이용한 사실을 적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다 환경부는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조정 결과는 이제 아무래도 12월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이제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제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그에 따른 대응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저희들은 분명히 이것이 이제 명백하게 사실을 잘 들여다보면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들 아마 관계당국도나 정 안 되면 사법당국을 통해서라도 확인될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업정지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업정지는 단순히 회사 영업을 좀 중단한다든가 제품 생산을 라인만 조금 세운다든가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네. 정확하게 폐수 배출 시설, 즉 물이 흐르는 모든 시설을 동력을 끄라는 겁니다. 즉 그럼 공장 전체가 불이 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저 큰 공장에 불이 꺼지면 절대 끌 수가 없습니다. 저는 24시간 공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가동되어야 되는 사실이고요. 순간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 안에 더 큰 환경사고나 위험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제련소라는 것은 아연이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생산 설비 전체가 뒷면으로 전부 환경오염을 정리하는 환경시설이기도 합니다. 네. 똑같은 시설이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걸 중단시키게 되면 석포제련소 현재 공장이 돌아가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오염들이 전부 낙동강으로 바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익적으로 봐서도 단순히 회사에 경제적인 좀 타격을 준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문제를 조금 정밀하게 좀 들여다봐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조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예. 이 오염 우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이제 예. 앞으로의 개선 의지는 얼마나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그 제련소는 다른 업종하고 다르게 굉장히 많고 정확한 그 엄격한 환경 규제를 현재도 과거에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당국의 감독이 있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석포제련소는 청정구역에 있기 때문에 물 같은 경우에는 하류보다 5배나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상으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해오고 있는 현재 지금 대기, 수질 이렇게 좀 몇 가지만 나눠서 말씀드려 보면 네. 저희들 대기 오염 물질은 이제 어떤 가스가 발생하면 나가게 되면
저희들 뭐 전문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설비마다 이제 그 필터라고 있죠. 먼지를 모으는 시설, 그다음에 또 그걸 통과하면 또 전기를 이용해서 또 남은 먼지를 모으고, 또 그래도 남는 거는 또 이렇게 그 세척을 하는 물을 이용해서 씻어내는 스크러빙 설비, 이런 것들로 2중, 3중으로 대기 오염을 막아서 그 기준을 맞춥니다. 그래서 또한 기준이 더 엄격하게 되면 또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투입해서, 그래서 굴뚝이 달려있는 설비는 공장이 이렇게 큰 시설물이 외관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3분의 2가 그 집진 환경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게 지금 가동이 돼야만 재련소라는 게 운영이 가능하고요. 네. 굴뚝 중에도 큰 가스가 많이 나가는 굴뚝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5개 굴뚝 전체가 24시간 원격으로 환경공단으로 실시간으로 오염 상태가 통보되는 TMS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것도 기준치 이내로만 보이면 관능적으로 냄새를 좀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굴뚝은 10% 미만까지, 그리고 전 굴뚝을 30% 이내로 관리 기준을 자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트러블이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그런 엄격한 기준을 하고 있고요. 강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했는데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업정지 소송과는 별개로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허가를 받아야 조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국감에서 나왔는데요. 조 기자께서 무슨 이야기인지 먼저 정리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장철민 의원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 질문을 했었고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통합환경관리제도라는 것은 그 6개 법률에 걸쳐서 총 10종의 기존 환경시설 인허가제를 통합을 하는 겁니다. 통합을 해서 사업장 중심의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의 오염 배출을 맞춤형으로 관리를 하고 또 업종별 우수 환경 기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그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석포제련소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이미 서류 제출을 다 완료를 해야 되는데 제출을 지금 아직까지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그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그 충분히 보완하고 감독하는 데만 2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그 날짜를 지키지 못했을 때 2021년부터는 조업을 2021년 12월인가요? 이때까지 완료되지 못했을 때는 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공장을 문 닫아야 된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서류를 제출도 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그 전무님께서는 충분한 그 지금 그 환경 노력을 하고 계시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까지 그 환경 오염 수치를 조작하는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믿고 지켜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의문이죠.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재련소 측에서는 이 통합환경관리제에 대한 이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그 법이 입법 예고가 되었을 때부터 네.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부에 아무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고요. 2018년도부터 계속 환경부랑 담당 과랑 실무적인 협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 수차례가 작년까지 거의 1년에 걸쳐서 해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서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가 만들어지는 현재 저희들이 생산한 모든 자료나 생산들도 실시간으로 환경부랑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의 어떤 협의가 없다는 것은 조금 이제 외부에서 보시기에 지난번에 장 의원님께서도 오해를 하셨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제출 시기와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냐면 최종 이제 허가 신청서가 들어가려면 각 신청서 내부에 있는 기준 시점이라든가 어떤 걸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배출 양들이 다 다르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2020년도 기준이라 할 거냐, 어떤 건 2021년도에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다 반영해서 12월 말에 올해입니다. 올해 네. 말에 제출하는 걸로 실시간 협의를 진행하면서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어떤 취지는 어떤 돌아가는 공장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나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것을 환경부로 주요 사업장은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거고 또 개별 시설물별로 나누던 걸 전체를 맞춰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 문제 없이 100% 저희들 통과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석포 재련소 둘러싼 환경 오염 논란과 조업정지 소송 관련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이 시간을 뉴스토크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